다음으로 박한룡 노무사님이 공인노무사와 AI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최홍석 대표께서 교재 만들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교재를 작년 말부터 같이 만들고 있었던 박한룡 노무사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공인노무사와 AI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서 최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면은 저는 현직 공인노무사로서 노무사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그런 방식으로 저희의 업무의 특징과 다음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AI라는 주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다뤄질 거라, 특히 노무사 업계에서 이렇게까지 빨리 다뤄질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좀 궁금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또 저기도 한데요. 이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이 방금 말씀 주셨던 LLM이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개발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부터 많은 전문 자격사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상황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AI 산업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꼭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연구원에서 2022년 기준으로 당시 총 일자리 중에 13%가 결과적으로는 AI에 대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60% 절반이 넘는 숫자가 공학 전문가 그리고 과학기술 전문업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이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통계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자동화 AI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대체가 쉬운 단순 노무직, 일반 사무직에 국한되고 이런 고도의 사고를 해야 되는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 늦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패러다임의 혁신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문직 시장에서 먼저 확산되고 있는 까닭은 AI 기술 발달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선형적 발달 모델이 아니었다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개발을 했을 때의 편익 같은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결과적으로는 개발을 했을 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인 이런 전문직 분야가 먼저 점령되고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기업 더존 비즈원입니다. 그리고 세무사 회계사 업계 간의 이슈였습니다. 지난 2024년 하반기 AI 로드쇼를 개최했습니다. 더존 비즈원에서는 자사의 AI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굉장히 업무적인 프로세스가 혁신될 거라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자신감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세무사 회계사 업계에서는 자칫하면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세무사에 또한 바로 얼마 전입니다. 2025년 2월자로 해서 AI 세무사라는 저희가 지금 공인 노무사회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과 어쩌면 좀 비슷한 유형의 그런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게 이릅니다. 다른 자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현실은 결과적으로 라이센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튼튼한 울타리가 사실 기술적으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일깨워주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인노무사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공인노무사랑 AI가 만났을 때 그것은 상생일까요? 아니면 충돌일까요? 2월 24일 노무사의 간담회 때 참석해 주신 분들의 사진입니다. 당시에 여기 지금 자리하고 있는 박보현 소주관께서 많은 Q&A와 설명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근로감독관 AI 사업을 두고서도 업계 내에 많은 감론 을박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먼저 AI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AI 기술이 언젠가는 도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기왕 도입될 거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노무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AI 기술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에서 비롯합니다. 그리고 더존의 사례처럼 민간의 자본 논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공인노무사법상 업역침해라는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 스타일이 어떤 걱정이 있으면 일단 걱정부터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일단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좀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해봤습니다. 저는 작년 근로감독관 AI 사업에 참여하면서 특히 그 중에서도 대국민 서비스로 이루어진 카카오톡 기반 노동법 지식 검색 서비스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도메인 지식 전문가, 아까 도메인이라는 좀 어려운 표현을 쓰셨는데 기반이 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노무사 AI 만들면 노동법이 되겠고 세무사 AI 만들면 세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식 전문가로서 서비스 전반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작성 및 검수하면서 일종의 LLM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참여한 동기는 사업이 민간 주도가 아닌 여기 계시는 고용노동부라는 어쩌면 공인노무사와 한솥밥을 먹고 있는 이런 이해관계자인 정부의 사업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난 업무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은 분명히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왜 기회일까요? 첫 번째로는 도구로서의 AI입니다. 여러분들 AI에 대한 굉장히 큰 위협 중에 하나가 언젠가는 우리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인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체험한 AI는 아직까지는 적어도 업무 효율화를 위한 도구이지 그 자체가 노무사라는 라이센스를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막연한 두려움을 거두다 보니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최영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도메인 지식이라는 자체적인 지식의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식은 기술만으로 대체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성패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이것이 이용하기 편하냐 불편하냐 아니면 고도의 모델을 사용하냐가 아니라 그 기술에 담겨있는 저와 같이 학습지를 만들었던 그 일종의 학습지의 퀄리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을 여기 계신 모든 노무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민관이라는 이해관계자 간 협업입니다. 민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본의 논리가 통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업역 침해와 같은 부분들도 자본 논리 앞에서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우리 사업 같은 경우 정책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을 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여기 이 서비스의 유저는 결국 국민들이 되잖아요. 그 국민들이 최대한의 효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개발되는 것이 자본의 논리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용자, 민간의 일반 국민들과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라는 수행기관, 그리고 도메인 지식 전문가로서 공인노무사라는 세 가지 이해관계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3명의 시선에서 이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성공 요인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 옆에 이미지 다 챗GPT로 만든 건데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요즘 이렇게 이미지도 굉장히 잘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민간의 입장에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은 결국에는 이것을 쓰면 좋으냐 안 좋으냐로 판가름을 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은 결국 노사라는 2가지 굉장히 큰 집단으로 나뉘게 되는데,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본인들이 궁금해했던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실수요 기반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범위를 커버할 수는 없고 작년에 답안지를 만들면서 느낀 점이지만 이 노동법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개인 내지는 소규모 집단만으로는 그 전체 범위를 커버할 수 없다는 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라는 두 거대 집단을 통해 노동법 도메인 지식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전문성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계획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큰 대규모의 홍보 업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와 고용노동부 또한 마인드셋을 바꿔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사회면에 있는 좀 키워드 몇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이 키워드는 고용노동부라는 기관에서 공무원의 인력적인 그리고 물량적인 부분에서 후행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법의 위반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일단 법 위반이 발생한 다음에 후행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이번 AI 서비스가 궁극적으로는 이런 후행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서 먼저 국민들 스스로가 이런 부분이 노동법 위반이구나 라는 부분을 먼저 깨닫고 그럼 이 노동법 위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부분을 전문가의 머리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사용하고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선제적 방편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노무사 여기 모여 계신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노무사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노무사들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분야를 일반적인 지식 분야에서 찾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AI 산업을 보면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검색 내지 지식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기계화된 AI 내지는 다른 기술에 우리 시장이 잠식될 것은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지혜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계에서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쌓아온 여러분들의 경험과 직관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라는 부분이 AI가 대체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식적인 부분과 지혜적인 부분을 같이 합쳐서 AI와 전문직으로서의 공인노무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격변의 시기입니다. 외부 환경이 불확실해질수록 내부 이해관계자 간의 협업이 저는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국민과 정부 그리고 자격사 단체가 함께 상생하는 좋은 기회로서 많은 분야에서 선례를 남기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그 선례에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